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저평가 이 기업 8월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7월, 8월이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단단한 기업이에요. 그럼 어떤 기업이 그렇게 단단한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다고 이제 좀 댓글에 많은 얘기들이 달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이든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힘을 많이 내서 영상 좋은 거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댓글 다 봐요. 근데 대댓글을 누구를 달아주면은 또 누가 안 달아줬을 때 서운해할까봐 못 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저희가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고 싶다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기 공급 사업 참여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원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줬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정확히 말하면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을 내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태양광이겠죠. 태양광을 지어서 그 태양광을 직접 공급하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 PPA라고 합니다. 이 발전 용량 1메가와트 초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1메가와트 정도가 만들어져야 이제 참여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더라도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현행 규정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메가와트 정도의 설비가 있어야만 사업자가 가능했더라. 근데 그 1메가와트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1메가와트가 정말 많이 깔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해보려고 해도 땅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뭐 공장 옥상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옥상이 부족하거나 그렇더라. 그래서 산단 내 유휴 부지나 뭐 지붕 등을 활용해도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조금 덜 1메가와트가 안 되더라도 누구나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래서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도 PPA 제도, 여기 써 있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산업 기대감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 최근에 눈에 띈 기업이 있습니다. 눈에 띈 기업이 어디냐? 최근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전기에 상당히 민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 갖는 게 바로 이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전기 관리죠. 이 전기가 어디로 새지 않게 전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건데, 이 동양 EMP가 최근에 신사업으로, 본 사업이 아닙니다, 신사업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인버터가 뭐냐면은 발전된 전기를 이제 이 소비자가, 정확히 말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쓸 수 있게 가정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본격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서 뭐 그거를 전기 충전소로,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받은 전기를 가정용으로 여기저기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새지 않게, 그리고 전기가 남지 않게 잘 활용을 하게끔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는 인버터,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으로 받은 전기를 이제 이 가정용이나
충전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다음 ESS는 이 전기가 혹시 남았을 때 전기를 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제어형 EV 충전기로 구성된 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ESS가 이제 가정용이겠죠. 그래서 A2G, 이게 홈에서 하는 그리드, 이제 이게 V2G, 이게 이제 이동 수단에서 하는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략하에 설계가 됐고, EMS, 이게 정확히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반으로 발전부터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ESS, 소비하고, 뭐 EV나 아니면 가정용으로 전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내가 충전한 만큼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충전한 만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친환경 쪽으로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 관심을 두고 충분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상용화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차 충전비가 아까워 그러면 가정용으로 태양광 만들어 놓고 그 태양광으로 충분히 차량 충전도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보자고 지금 동양 EMP가 좋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이 혹시 흔들리더라도 좀 덜 흔들리는 종목은 뭐냐? 단단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단단한 기업이 뭔가요? 동양 EMP를 좀 까보면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동양 EMP야, 너 현금 얼마 있니? 가지고 있는 돈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나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은 지금 대략 한 411억 정도 있어. 이게 현금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 400억 정도 있고요. 411억.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증권. 이건 말 그대로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으려면은 가능은 해요. 그래서 자, 이거를 꼭 현금이라고 넣은 건 아니고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넣은 건데, 장기 투자 증권이 한 81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는 있긴 한데 없는 걸로 쳐도 돼요. 기타 유동금융자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에요. 1년 이내에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든가 등등등, 사실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을 우리는 기타 유동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지 않은. 그래서 이런 유동금융자산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있냐면 이게 1000억 정도 있어요. 1066억 정도 있죠. 그래서 유동 가능한 현금을 얘네 두 개만 합치면 얼마냐면 약 1400억 정도 있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약 1400억 정도 현금이 있고요. 혹시나 이제 장기 투자 증권 현금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이것까지 합치면 약 2200억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걸 빼더라도 140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동양 E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 1950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현금을 1400억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1950억이다? 이것만 봐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시총의 80%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네. 근데 뭐 돈 많다고 좋은 기업입니까? 돈이 많으면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좀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단하다, 좀 주가가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 보면은 4600억, 5194억 하다가 5598억까지 성장하다가 어떻게 됐죠? 매출액이 살짝 꺾였지만 매출액이 2년 연속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성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매출액이 더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25년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3년 연속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기업이고, 사실 실적만 얼추 봐도 괜찮은 기업이죠. 근데 23년, 24년부터 해서 다시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수준으로 4년만 벌면 이거잖아요. 이걸로 4년 벌면은 기업 가치만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현금 자산은 1,400억이에요. 4년 벌면은 기업 가치가 딱 나옵니다. 얘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단단한 기업이고 좀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실적 괜찮고 돈 많은 거 알겠어. 여기까지도 확인했는데 추가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배당인데요. 이 업계 평균 배당이 얼마냐? 아시겠지만 이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충전기라든가 이걸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안 나옵니다. 보통 같은 업계로는. 근데 배당이 3.3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진 주가 대비해서 배당이 한 3.35%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높은 거예요. 우리가 고배당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그 업계에서 동양 EMP 같은 업종 대비해서는 정말 높은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사주도 열심히 사고 있음 이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도 배당도 상당히 비교해보자면 정말 높은 수준이야.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많고, 그다음에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충분히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동양 EMP는 정말 단단하다. 근데 성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외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양 EMP 자사주 매입에 배당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신사업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좀 우상향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좀 높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뒤로 쭉 당겨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왜냐면 사실 이때보다도 이 구간보다도 지금이 실적으로 보나 안정적으로 보나 충분히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급락하는 시기는 언제냐? 항상 급락하는 시기는 기업 가치 대비 상당히 주가가 올라간 상태, 그리고 추가로 시장이 좀 밀리고 하락할 때 같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은 충분히 튼튼하게 안전하게 주가 등락이 좀 잘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한번 빠졌잖아요. 언제 빠졌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3, 4월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졌냐라고 한다면 해봤자 마이너스 정말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증시가 정말 크게 밀렸거든요. 그 당시에 증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주가가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성 자산, 그리고 실적, 성장성, 배당, 자사주 다 포함해도 저는 이 구간이 높은 구간이 전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좀 등락을 이번 7월 8월 잘 넘어가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정고점을 충분히 넘어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동양 EMP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동양 EMP는 삼성전자의 TV 및 스마트폰 충전기,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든가 SMPS 제품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다가 거의 뭐 싹 다 이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MPS라는 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사업에 진출을 해서 신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거죠. 돈도 많고. 그래서 동양 EMP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2%로 동종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대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왜 높냐라고 한다면 동양 EMP가 다른 기업들은 좀 이거저거 손댈 때 혼자서 거의 집중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2020년에서 24년 동안 유형 자산에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 852억 원으로 5년 합산 영업이익 1781억 원의 약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투자한 거예요. 번 돈의 절반을 유형 자산에다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거저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해외 공장 중 가장 큰 호치민 법인의 자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자동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동화에 집중을 했고 회사 측에 따르면 호치민 설비의 자동화율이 90%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ATM기입니다. 돈이 여기서 쭉쭉 뽑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 들어가죠. 인건비 안 들어가죠. 안전하죠. 24시간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줄고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호치민 자산과 매출액 추이입니다. 호치민에다가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60억, 220억, 440억, 700억, 790억, 그 다음에 960억 열심히 이 자산이 호치민에서 늘어나니 그 호치민에 따라 또 매출액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50억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양 EMP가 호치민에 투자를 꽤 많이 했고 호치민에 투자를 하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실적도 좀 크게 성장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헛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돈을 뿌리거나 하지 않았고 꽤나 안정적인 기업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업은 투자와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장이 전망이 돼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신사업으로 기대감도 있지만 이거 좋죠 당연히. 근데 시장이 불확실하고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 현금이 많은 안전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배당도 좋고 기업의 실적도 성장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흔들릴 때 눌림목이 나올 때 관심을 둘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도 높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실적 대비 충분히 저평가된 기업이라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월 말 8월 약간 흔들릴 때 중장기 성장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충분히 동양 EMP는 지금 구간에서 좀 밀리더라도 실제 시장 밀리면서 눌리더라도 현금 충분하고 배당 안정적이고 실적 긍정적이고 사업성에서 크게 흔들릴 만한 거 없고 그럼 괜찮은 기업이다. 그리고 충분히 전고점 돌파를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총이 1950억인데 지금 현금이 얼마 있다? 1400억 있다. 장기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2200억 있다. 충분히 안전하고 좀 튼튼한 기업이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지금부터 분할로 두자. 항상 저는 분할로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런 기업도 있네요.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데도 없고 받아서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이건 개인 식별용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3일, 20일, 21일, 18일, 17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꼭꼭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